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로나즈마님, 안녕하세요.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김보통님, 안녕하세요. 나스님,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에서 비대위원들 너무 멋지더라고요.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바꿔야 변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이 한동훈 차기가 뭐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 뭐지? 채널 A에서 어, 김보통님 하루 걸러 만나니 더 반갑네요. 소리 잘 들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채널 A에서 어떤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냐면 한동훈 그 인천에서 그것도 공교롭게 또 계양에서 했잖아요. 계양의 호텔 계양. 예. 이재명 국회의원 지역구죠, 계양구가. 예. 그 계양에서 했는데, 채널A에서 어떤 영상을 좀 인상 깊게 봤다면, 타이틀이 이거야. 둘이 이렇게 친했어? 하고 물음표. 그게 누구냐고, 원희룡하고, 한동훈하고, 한동훈, 차기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 뭐죠? 뭐, 찜질방 했던 그 박 사장님, 그분도 소개해주고, 또 뭐 좀 얘기하다가 우리한텐 뭐 그 원희룡이 있다. 또 원희룡이 나와서 잠깐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뭐 그 와중에 뭐 그 한동훈이 막 이렇게 뭐 허그를 하고 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또 다시 붙잡고 뭐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또 뭐 뒤에서 백허그 한동훈이 원희룡을 백허그하고 또 찍은 사진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그 채널 A의 그 숏 영상 타이틀이 둘이 이렇게 친했어? 우리 정말 몰랐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친한 줄 몰랐다. 예, 예, 번호권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정말 열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번에 그 비대위원들 중에 브레인이 있는 것 같아. 브레인들이 많이 있고 또 한동훈 차기 자체가 샤프하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국을 이렇게 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정치 개혁을 위한 이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까지 뭐 네 가지가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사람만 공천을 주겠다. 그렇게 해갖고 일단 첫 번째 그 정치 개혁이 불체포 특권. 그거.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 내려갔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런데 재판 기간이 뭐 1년이다, 2년이다 그러면 그 재판한 기간 동안에 받은 그 월급 세비를 전액 다 토해내겠다. 반납하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정책 그 정치 개혁이라고 쓰는 게
지금 민주당을 까면서 이 그 동료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불체포 특권 민주당은 그 포기 못 했잖아. 그다음에 지금 다 재판 걸려 있는 건 대부분 뭐죠? 민주당 사람들이라고. 뭐 울산시장 선거 뭐 재판, 뭐 이재명 재판, 뭐 지금 국회의원 중에 그 재판 걸려 있는 게 다 그거라고. 그다음에 뭐 최강욱 재판 걸려 있지.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일제 그거 해갖고 또 재판 걸려 있. 그러니까 대부분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 걸려 있는 건 거의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뱉어내라는 거, 뱉어내라. 우리는 뱉어내겠다. 우리라면 그거 뱉어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공약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약은 그 뭐였죠? 아, 그것도 좀 그 획기적이한 거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렇게 그 가는 데마다 그런 그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인천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 법안을 발의해 갖고 250명으로 줄이니까 50명을 잘라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이번에 그 22대 총선은 300명을 뽑는 게 아니라 250명을 뽑는 선거가 될 거다. 그렇게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그걸 공약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팍 터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데마다 하나씩 또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하나,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하나,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지금 계속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그 싱크탱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그 예, 예, 보노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나스님, 김혜조 의원도 너무 잘하고 멋져요. 다시 보게 됐어요. 예. 블루마운틴님, 오늘 공약이 더 좋았어요. 국회의원 수 줄이는 공약. 예, 250명으로 줄이자. 그러니까 50명을 잘라내자. 사실 5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0명 중에 50명이면 거의 한 20% 되는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20% 정도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 배지 달려고 지금 기를 쓰는 사람들한테 완전 폭탄 선언인 거지. 아이고, 내 배지. 300명이라도 달기 힘든 배지인데 이것도 250명이면 경쟁이 더 세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아마 뒤로 넘어가겠지만, 하지만, 지금 그 한동훈 차기를 비롯해 갖고, 이 비대위하고 그 공천위가 아주 똘똘 뭉친 것 같아. 아주 똘똘 뭉쳐갖고, 예, 예, 시계님 안녕하세요. 예,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인천 그 얘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 공천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해갖고 회의를 갖다 거의 한 4시간 했대요. 4시간 동안 회의해서 1차 합의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자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탄생한 이래로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를 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뭐 쭉 설명을 하는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 뭐 그 청년들 따로 현직 국회의원들 또 심사하는 거 또 기준이 다르고 뭐 무슨 뭐 그 당협위원장, 지역 다병위원장 또 심사하는 기준이 다르고 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뭐 잘게 쪼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뭐 면접 10% 나중에 다 끝나도 면접 10%, 뭐 당의 공헌도 뭐 몇 프로, 그다음에 뭐 여기서 해당 얘기가 있으면 또 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주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 기자들이 그 기자들이 이제 쭉 질문을 하는데 기자들이 머리가 안 좋아. 요즘 기자들이 머리가 안 좋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공천의 그 시스템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사무총장이 나중에 질의응답 받으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기자들이 이해력이 떨어져 기자들이. 어 어쨌든 예. 그래서 정말 그 한동훈 차기가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나서 완전히 국힘이 정말 옛날 국힘이 어디 갔냐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인제 그 김무성이 오늘 아침인가 그 얘기했죠. 자기 나오겠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나오겠다뿐만이 아니라 공천을 안 줘도 국힘에서 만약에 공천을 안 줘도 그냥 무소속으로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꼭 나가겠다 이거지. 그 얘기를 갖다가 그 아침에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오후에 그 공천위에서 왜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김무성은 도저히 거기 통과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다 걸려. 뭐 다 걸려. 거기 뭐 도덕성 거기 그 기준이 뭐 도덕성 뭐 해당 행위 그다음에 당에 얼마나 공헌했는가 기여도 그다음에 뭐 지역에서 뭐 그런 조사 그런 조사해 갖고 또 뭐 몇 프로 뭐 그다음에 뭐 면접해 갖고 뭐 최종적으로 면접도 10%뭐 이게 다 이렇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팩터가 있어서 그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그 이 기준들을 이렇게 보니까 김무성은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무소속으로 나와 갖고 어떻게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공천받기는 힘들 것 같다. 예. 자, 제가 오늘 그 썸네일을 그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내 감정은 내려놓자." 이게 인제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90 일도 안 남았잖아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린 빅 이벤트 22대 총선에서 어쨌든 한 200 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 3분의 2는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내 사심은 좀 내려놓자. 내 개인 생각을 좀 내려놓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내 감정은 내려놓자.'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이원석 검찰총장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인제 소제목으로 이렇게 했죠. 서울의 봄 단체 관람.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같은 뭐 지검장, 부장검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단체로 서울의 봄 영화를 단체 관람했다. 그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마디 했는데 뭐 "민주주의는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기사가 있고 이게 다 12월 기사예요. 12월 달에 했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그 유튜버나 이렇게 그 우파 패널들을 모니터링 해 보니까 그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왜 눈치를 보냐. 구속 청구를 왜 안 하냐." 이런 그 이재명에 관한 거죠. "왜 이재명한테 구속 청구를 안 하냐." 그다음에 또 어떤 기류가 있냐면 뭐 검찰이 그동안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뭐 요란하게 뭐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아니 누구 하나 지금 뭐 확정 판결돼서 뭐 감옥 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된 것이 없다." 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뭐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인제 오늘 그 이번에 그 1월 달에 그 신년 인제 각 조직마다 이렇게 신년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그 검찰 신년 행사 때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 "선거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선거 범죄가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망치는, 우리 국민을 망치는 그 대표적 민생 범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갖다가 또 한번, 왜냐하면 내부에서 뭔가 해석이 돼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정말 이원석 총장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다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랬죠. 그 의심이라는 거는 먹물과도 같다. 그러니까 마음에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게 급속히 온 마음으로 퍼진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원석 총장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썸네일 밑에 보면 지금 이게 떠 있습니다. 썸네일 밑에 저번에 왜 제가 한번 그 얘기 했었잖아요. 서울의 범, 그거를 갖다가 직접 감독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재밌게 만들려고 하고, 인터뷰, 1분짜리 인터뷰 영상을 제가 거기 이렇게 첨부를 해놨잖아요. 그 영상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걸 좀 첨부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밑에 보면 그 40, 어떻게 돼 있냐면, 40 총선 전 헌법재판소의 사전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 및 어, 결정 촉구 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어디서 한 거냐면 정교모라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한 600여 명, 굉장히 이렇게 많이 모여갖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노랑 교수님들이 많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정교모입니다. 정의를 위한 교수들 모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전 투표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교모 플러스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 이렇게 이 합심을 해갖고, 그래서 이걸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게 위헌의 소지가 많다. 사전투표제가 위헌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냈습니다. 그거를 갖다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아직 안 하고 있대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신년 들어서 올해 이번 달이죠. 신년 들어서 이거를 빨리 결정해 달라. 왜냐하면 선거가 지금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는 촉구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 클릭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네이버 어, .me 이렇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 밑에. 예. 그걸 갖다가 클릭하면 바로 서명하는 난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사실 우리가 이게 민간 차원에서 이걸 또 협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가처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심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 심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이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이 여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자기 양심에 따라 뭘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여론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여러분 보셨잖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에 왜 8대 0이 나왔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 대한민국 아주 전국이 완전히 그냥 흥분의 도가니가 됐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딴 얘기하면은 완전 역적이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8대 0 이렇게 내버린 거야, 그냥 판결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 한동훈 그 차기 그래서 분위기 완전 반전된 상태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서명을 좀 많이 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서명이 막 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막 서명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그 이상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100만 명만 넘어가도 헌법재판소는 완전 쫄을 것 같아. 괜히 말 잘못했다가 이거 그 짱돌 맞는 거 아닌가? 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 뭐 사전투표 문제가 많다. 이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실질적인 내 역할이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충실히 해야 돼, 우리는. 예. 그래서 꼭 좀 여러분도 서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주변에도 널리 해갖고, 정말 그 100만 명 이상 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이원석 총장님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 예. 블루마운틴님, 예, 사전 투표 안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서명하는 거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로게이님 늦었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예, 후다닥 가서 서명하고 왔습니다. 빠르시네요. 예. 주변에도 널리 좀 확산 좀 해주세요. 100만 명만 넘으면 헌법재판소가 이상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몰매 맞습니다. 100만 명한테. 자, 아니 굉장히 간단해요. 세 가지만 입력하면 돼.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세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 바로 세 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클릭하면 바로 서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 뭐 그걸 갖다가 뭐 자세히 뭐 이렇게 주소도 디테일하게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네. 예.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된 거냐 하면 이거예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그러니까 그 같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17일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이 총장과 대검찰 간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검찰랑 내무망인 이프로스의 사진과 후기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쭉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감상평을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서 하늘의 그물은 크고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그를 기고한 적도 있다. 그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이원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원석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사법연수원 여름 19호에 법정 방청기를 기고해 전두환 노태우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이 총장은 당시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찢기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복원시키는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내용을 갖다가 보면 이런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이 전두환 노태우가 그 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래요. 예, 뉘앙스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당시에 그 연수원, 그 젊었을 때, 연수원 시절에도 그 법원 방청기를 기고했는데 그 기고 내용이 그 이런 거라는 거지. 시민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처벌돼야 돼. 이게 이제 뭐 핵심 센텐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민주주의의 회복. 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올렸냐.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다. 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지금 뭐 흔히 그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 예, 제가 가짜 우파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개무시해도 돼. 뭐 가짜들이 얘기하는 건 뭐 지네들 코인팔이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분은 가짜 우파 유튜버가 아니야. 제 기준으로 제가 뭐 굳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뭐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가짜다 이렇게 선입견을 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여러분의 그냥 그 스타일대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나름대로 그 여러 유튜버들을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런데 저분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 저분은 뭐 가짜 우파가 아니다. 이런 분들도 이 이원석 그 검찰총장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의 봄을 왜 단체 관람을 했는가? 라는 그런 의문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봄이 뭐라고요? 이게 역사가 아니라, 역사 영화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모티브를 찾아서 그냥 역사적인 사실하고 무관하게 그냥 재미있게, 그건 감독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 재미있게 그냥 흥미 위주로 내가 그냥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든 그 허구가 많이 들어간 그런 영화인데, 도 불구하고 왜 이원석 총장은 그 서울의 봄을 갖다가 보고 이 역사 얘기를 했을까? 그 역사 얘기가 뭐죠? 전두환 노태우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거기서 뭐 민주주의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찝는 포인트가 그런 거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원석 총장을 좀 고깝게 보지 않느냐 하는 거는 일단 이원석 총장이 서울의 봄, 우리는 그거 뭐 보지 마자 대부분의 우파에서는 뭐 그 이미 뭐 1,000만 명 정도 봤어. 어쨌든 1,000만 명 정도 봤어. 그런데 그런 영화를 굳이 자기 혼자 본 것도 아니고 굳이 그 검사들을 데려다가 굳이 단체 관람을 하고 그게 이제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원석이 그냥 떡하니 가갖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검찰을 다 끌고 가서 그렇게 한 거. 예. 그런 거. 그런데 또 그걸 보고서 거기다가 왜 그거를 갖다 허구인데 재밌게 만든 허구인데 왜 거기에 대한 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가 뭐 어떤 시민의 힘으로 그렇게 어렵게 얻었니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얘기를 갖다가 또 왜 했을까?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 주장이 그러면서 좀 이원석 검찰총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그 서울의 봄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서울의 봄과는 또 무관하게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분도 제가 볼 때는 가짜 우파분이 아니세요. 진정성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분도 어떤 뭐 패널이나 자기 그 유튜버 채널에서 그 유튜버에서 이렇게 뭐 초대도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 눈치를 보나. 그러니까 그분 주장은 이거야. 그 수원에서는 이재명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수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누가 맡고 있느냐? 이 수뇌부, 검찰의 수뇌부라는 건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겠지.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수뇌부가 지금 뭐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갖다가 계속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러고 그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가 되면 구속될 확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이제 그분 주장이야. 그 우파 유튜버 주장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게 이원석 총장이 너무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왜 선거를 앞두고 이게 괜히 또 역풍이 불까 봐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냐. 너무 눈치 본다. 이런 논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뭐 그 이재명을 수사한다, 뭐 누구를 수사한다, 수사한다, 수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이재명 수사 중에 종결된 게 뭐 하나라도 있냐 이거야. 결과가 없다는 거 결과가. 결과 소리만 팍 요란했지 실적이 없다. 결과가 없다.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게. 어쨌든 그렇게 갖고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예. 그 조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그 기억이 나실 거야. 아, 맞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걸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흐름을 좀 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개인적으로 그런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에서 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뭐 개인 문제니까 개인 문제니까 뭐 개인이 거기서 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그거야 뭐 내가 뭐라 그럴 게 아니지. 뭐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런 거지 뭐. 아, 예. 아이고 뭐 글을 갖다가 많이 쓰셔 갖고 제가 잠깐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예, 후다닥 가서 서명하고 왔습니다. 무지 간단합니다. 빨리 가서 서명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유로게이님, 오늘 공천위에서 당원 여론 20%, 국민 여론 80%라고 발표했는데 좀 우려가 되네요. 여론조사 기준을 우파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해야 할 텐데, 예. 제가 뭐 이렇게 쭉 그 오늘 그 공천 룰을 갖다가 발표한 거 보니까 뭐 특별히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이번에는 그 브레인들이 모인 것 같아. 제대로 모인 것 같습니다.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예.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로게이님, 좌파의 파렴치함은 끝이 없습니다. 노무현 사위가 종로 출마에 맞춰 노무현 마지막 통화를 공개하며 또 노무현 죽음을 이용하네요. 노무현 딸과 사위의 미국 직과 생활로 박연자에게 돈을 받은 비리로 조사받다가 죽었는데 사이놈은 자신 때문에 저지른 범죄는 말도 않고 노무현 죽음으로 변호사 일도 못했다는 등 감성팔이를 하더군요.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직 멀었네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분이 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그 뭐야 그걸 찍어줄지 정말 뭐 안 됐다 해서 찍어줄지 아니면 거기도 뭐 국힘의 후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노무현 지역에도 사위 지역에 아니면 뭐 거기 국힘이 되든 아니면 뭐 이낙연 쪽이 되든 뭐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죠 뭐. 예. 아니 뭐 감성팔이는 할 수 있죠 뭐. 아니 배지 달기 위해서 지금 뭐 심지어는 이재명한테 붙어서 배지를 달아야 되냐 이낙연한테 이 눈치 작전하면서 지금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판에 뭐 그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또 그것밖에 없잖아. 노무현 사위라는 게 그 노무현 팔이밖에 또 얘기할 게 없잖아. 무슨 호소를 하겠어. 무슨 노무현 사위가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열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오직 딱 하나 있는 끈은 그냥 노무현이라는 그 관계인데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선거 전략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과연 선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제 두고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뭐 전두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제가 항상 그랬잖아.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90일도 안 남은 22대 총선의 결과다. 거기서 압승을 해야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올라가고 만약에 거기서 압승을 못하면 또다시 혼돈 속에 그리고
거의 만약에 이제 거꾸로 되면 민주당이 오히려 압승을 해버리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임기가 3년 남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좀 큰 그림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그 번영과 미래를 갖다가 가는 그런 총선이 결과가 나올 거냐? 아니면 우리는 아르헨티나로 직행하는 결과가 나올 거냐? 이 대의의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좀 이 이원석 문제도 그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원석이 그 코너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그게 언제냐면 검찰 검찰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원석 총장이 그 내성적인 분이 스스로 자청해 갖고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들. 원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터뷰를 잘 안 해요. 제가 그랬죠. 좀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항상 그 나서는 거를 좀 싫어하고 항상 자기 그냥 할 일을 조용히 하는 그런 스타일. 또 책임감 엄청 강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 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자 완전히 그냥 뺑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은 보복, 협박,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수사 보복 탄핵 차라리 날 탄핵해라. 아니 왜 아무 죄도 없는 그 왜 검찰의 수장은 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나를 탄핵해라. 왜 걔네들을 갖다가 애매한 애들 잡냐. 이런 식으로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11월 달 얘기잖아요. 그 탄핵된 게. 자, 그랬더니 11월 달에 민주당이 어떻게 바로 민주당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에 전문이잖아. 아주 도사들이야.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이라는 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치 검찰이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갖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검찰이 정치에 매몰돼 있다 하면서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11월 10일 기사예요. 자,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그러니까 수석 대변이니까 그래도 제일 좀 강력한 대변인 뭐라고 그랬느냐? 검찰이 얼마나 정치에 매몰된 집단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걸 완전 이렇게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 이원석 총장의 억울하고 분한, 그런 데에서 의분으로 나온 그 얘기를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이거는 완전히 그 이재명을 위한 그 보복이고 협박이고 방탄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이렇게 할 말을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민주당의 그 수석 대변인이 나서 갖고 바로 어떻게 그걸 갖다 뒤집어 씌웠느냐? 검찰이 얼마나 정치에 매몰된 집단인지 이게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원석 총장이 왜 그 연수원 시절에 그 1등 했다고, 그러니까 이 뭐야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연수원 했지만 그 1등이 이원석이고 그래서 똑부라는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똑부러진다가 아니에요.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 그게 아마 그 뭐 똑부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그다음에 그 뭐지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게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코오롱에서 나온 것 같아. 코오롱의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그걸 갖다 분석할 때 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똑부똑개 또 멍부멍개 이 얘기를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별명이 그 당시에 똑부라고 붙었는데 항상 1등하고 한동훈이 2등하고 어차 싶은 거야. 아, 내가 이거를 갖다가 너무 그 오버했구나.
내가 너무 너무 의의분에 차갖고, 이렇게 그냥 직격탄, 너무 원색적인 얘기를 했구나. 그렇게 이제 뭐가 들어온 것 같아. 차 싶은 거지. 자, 그 이후로, 이게 이제 11월 10일 얘기니까 그 영화 본 거는 이 탄핵 다음 얘기예요. 탄핵이 먼저 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했고,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이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의 그 봄은 그 영화를 이제 그 다음에 본 거죠. 자,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두환을 나 싫어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말 싫어했고 내가 연소지로부터 싫어했다. 그럼 누가 좋아할 얘기지? 얘기는 민주당이 좋아할 얘기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 얘기하고 좀 비슷하잖아.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게 맞는 얘기지만, 민주당이 또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그 국민들 뭐 자기네들의 국민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광주의 희생과 노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걸 갖다가 퉁쳐갖고 그냥 국민이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파 그 유튜버는 이 얘기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더군다나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그 감상평으로 한 얘기니까. 자, 그럼 이제 그 트렌드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 자, 그 사건이 나서 그러면 뭐죠? 지금 그 검찰이 자꾸 어떤 패러다임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의 그 검찰 독재 정권이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검찰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수하에서 그냥 그 손발처럼 막 움직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거면 뭐든지 그냥 그 움직이는 듯한 그런 프레임으로 민주당은 지금 자꾸 검찰을 해갖고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씌우는 거 아니야, 지금. 응? 그 검찰 프레임을. 그래서 이 똑똑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제 해석인 거야. 제 해석. 이 트렌드를 보고, 아니, 내가 뭐 이원석 그 검찰총장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순 없잖아. 진짜 이원석의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없지. 하지만 그 기사에 아주 이렇게 쫌쫌쫌쫌쫌쫌이 나와 있는 그런 걸 조각조각조각 이렇게 다 모아갖고 내가 이렇게 종합 해석을 하자면 방향이 이렇다 이겁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항상 그러잖아. 이 상상력을 좀 발휘하라고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원석이 배신자야? 쉽게 해서 그 한동훈도 배신하고 윤석열도 배신하고 배신자야? 그래서 뭐 민주당의 무슨 뭐 좌파 운동을 갖다 지지하고 있는 뭐 그런 거야?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 제 해석을 좀 잘 들어보시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때 아차 싶었던 거야. 아, 왜? 검찰은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의분에 차갖고 너무 오버한 얘기구나. 맞는 얘긴 맞는 얘기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확 또 뒤집어 씌우니까 이게 또 뒤집어 씌워지잖아, 그렇게. 자, 그 이후로 이제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을 하고, 왜냐하면 우파에서는 그 단체 관람을 권하지 않는 겁니다. 뭐 혼자 보는 것도 권하지 않는데 단체 관람, 이걸 우리 단체 관람 오히려 막는 거잖아. 그때 막고 있었잖아, 우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원석이 바보야. 그거 뻔히 분위기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보고 그럼 뭐야? 좌파들이 좋아하겠지, 그거는. 좌파들이 막 띄웠던 영화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노태우 전두환을 갖다가 또 싫어한다는 그런 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싫어했다. 그럼 또 좌파들이 좋아하겠지, 그것도. 예.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원석 총장의 분노가 표출된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뭐냐면 그 김상민 검사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원석 총장이 그 김상민 검사한테
대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몰라. 어쨌든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 아니, 알 수가 없지. 내가 뭐 그 이원석 총장 옆에서 대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들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내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 이제 확인하는 거야. 기사가 이렇게 나와도 그건 그냥 기사를 그렇게 썼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확실히 100%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건 알 수가 없지. 자, 어쨌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이상민 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사표 수리가 되기 전에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 이 출판 기념회는 왜 열죠?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자기 알리려고.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분노를 했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그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 부부장이 추석 때 이게 이 지금 사건 말고 몇 달 전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추석 명절 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현직 검사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하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그러니까 3개월 전이니까 한 9월쯤 국정감사 한 9월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이상민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정치 활동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어떤 메시지를 보냈느냐 추석 때 저는 이게 이제 그 김상민 검사가 보냈다는 겁니다. 부장검사가.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이름과 소속 검찰청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검사장한테 경고를 의결을 했습니다. 경고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날 김 검사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아, 그 이거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박주민이 그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도 그 경고를 좀 했어. 너 자제해라. 너 아직 그 검사 신분인데 그런 식으로 자제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최근에 그 출판 기념회를 그 6일 날 그 누구지? 김상민 검사가 1월 6일에 창원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예정대로. 예. 그랬는데 그 출판 기념회를 열기 전에 사표를 냈대. 근데 사표 수리를 아직 안 했대. 안 했는데 지금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1월 6일 날 창원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겠습니다라고 글이 뜨니까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야. 검찰에서. 그래갖고 경고를 했다는 거야. 응? 너 사직서 내고 뭐 이렇게 그 창원에서 아니 사직서나 다 처리되고 뭐 이렇게 하지. 왜 아직 검사 신분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정대로 1월 6일 날 출판 기념회 했다는 거야. 그 김상민 검사가 창원에서. 그리고 9일에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에 예비 후보로 또 등록을 했다는 거야. 자기 국회의원 나가겠다 등록을 했다는 거야. 그다음에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있는 배를 태웠다. 옛날에 전쟁에서 왜 그 배수 지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배가 있으면 이게 도망가니까 배다 깔아앉히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배를 태웠다. 돌아갈 곳이 없다며 출마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9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완전히 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 내자마자 출판 기념회 연 것은 검사로 일하면서 출마용 책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 이렇게
특히 감찰 기간에 자숙하는 기색 없이 여발한 듯이 정치 행보를 보인 것이 이 총장의 심기를 거스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장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책 쓰던 시절부터 감찰하라 등을 언급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국힘 후보로 지금 나온 게 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힘 후보로 나오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너 검사 시절에 뭐 책 쓰고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검찰 일은 네가 선선히 한 거 아니냐? 어? 너 여기 정치 나가는 거에 그 온갖 신경을 쓰고 월급은 검찰에서 다 받아갔지만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검사직을 갖다가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감찰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노를 하면서. 음.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황운하 의원 사건 아시잖아요. 황운하도 그 이 대법원 판결이 있어 갖고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그 김상민 검사가 창원에 출마하는 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그래. 왜냐하면 황운하 판결이 있어 갖고 그 전에 케이스가 있어 갖고 뭐냐면 황운하가 대전경찰청장 시절에 그 울산시장 선거 개업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2020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사직서가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된 거야. 사직서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선거에 나갔고 그냥 국회의원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게 소송이 붙었는데 대법원이 2021년 4월에 이걸 갖다가 어, 이걸 그 출마 당선 무효다 이렇게 결정을 안 하고 당선은 유효하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더군다나 그 뭐야 그 김상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지만 그 이원석 청장이 그 아주 그 대노를 했다. 그렇게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검은 중징계를 청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정치적 중립, 아까 그 나를 탄핵해라. 그럴 때 그 민주당이 어떻게 프레임을 씌웠다고? 정치 검찰이다.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의 법, 영화 보고 그다음에 전두환 내가 원래부터 싫어했던 사람. 그래갖고 그 민주당 쪽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갖다가 몇 개 했어요. 뭐 민주주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 김상민 검사 사건이 탁 터지니까 중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 국힘으로 나오고 아예 등록까지 했어. 나오겠다고 선관위에 등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이현석 검장이 그 중징계를 얘기하면서 그 명분이 뭐냐? 정치적 중립 위반 이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데 검사는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김상민 검사다. 그래서 중징계를 지금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예, 잘 종합해 갖고 이제 보세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고. 자, 검찰총장이 이번에 그 이재명 씨가 1월 2일 날 그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대표 테러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얘기가 뭐죠 지금? 자, 그게 됐으면 경찰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검찰에서도 특별수사팀을 갖다가 꾸려서 그래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몰라, 지금. 지금 이재명이 거의 지금 자작극한 어떤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뭐 조사해라, 뭐 민주당에서 계속 떠들잖아. 이거 진상규명해라. 왜 경찰이 덮으려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결국은 자살골일 확률이 많아. 어, 자살골일 확률이 많아. 그런데 미리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분은 뭐예요? 어떻게 당대표를 테러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의 그 특별수사팀을 꾸렸어. 어. 결국 경찰과 지금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야.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경찰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타이밍에 아마 뭐 그런 걸 이제 어떤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이런 기사는 뭐 이게 잘 안 뜨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이게 나와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지구대를 방문했다. 이게 왜그 직접 방문을 했냐면 검찰총장 방문은 그 이례적이라는 거야. 그 지구대라는 게 경찰서는 그래도 갈만하지만 지구대라는 건 그냥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을 다룬 조그만 어떤 그런 데잖아요. 그런 데를 직접 방문했다, 검찰총장이. 왜 방문했느냐? 대검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방문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호석 검찰총장이 11일, 얼마 안 됐죠. 지난주입니다. 11일 경기도 부천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화재 현장 조사 중 숨진 경찰관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했다. 검찰총장이 일선 지구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꾸 경찰을 아우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의 그 표시를 보이는 거예요. 화재로 인해서 순직이 했으니까 내가 직접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경찰청장이 방문했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돼. 근데 아니 그 경찰이 순직을 했는데 화재로 순직했는데 검찰총장이 지구대까지 나와 갖고 그거를 갖다 추모하고 하는 건 정말 이례적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생뚱맞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새해 벽두에 뭐라고 그랬느냐? 새해 최우선 목표는 민생 또 민생이다. 민생을 굉장히 강조했어. 그 시무식 할 때 항상 시무식을 하잖아. 그런데 그때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 자가구우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정치적 중립. 여기 또 정치적 중립이 또 나오잖아. 어,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민생이 최우선인데 거기 설명하는데 또 정치적 중립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음, 계속 지금 키워드가 정치적 중립하고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걸 지금 벗으려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절대 다시는 씌우지 못하도록 일단은 뭐 영화 얘기부터 시작해 갖고 뭐 전두환 얘기, 뭐 민주주의 얘기 이렇게 쭉쭉쭉 또 당대표 테러 얘기, 그다음에 김상민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그래서 중징계 하겠다. 다 지금 키워드가 정치적 중립으로 지금 짝짝짝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야 된다. 수사팀도 같이 꾸리고 직접 본인이 순직한 경찰 지구대도 방문해서 추모하고 또 신년의 키워드가 뭐냐? 민생인데 정치적 중립을 검찰은 지켜야 할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거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 범죄다. 민생이 최고의 키워드인데 2024년 올해 최고의 키워드인데 민생 또 민생. 그런데 이 민생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선거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 범죄다. 자, 여러분 좀 이 흐름이 좀 감이 오시죠? 예. 자, 지금 빅 이벤트를 4월 10일 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 공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구성원이 공유하는 헌법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 범죄라고 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선거, 뭐 선거에서 반칙하는 거 절대 용납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를 했느냐? 사우디 국제 그러니까 처음 해외 출장인데 어디를 갔느냐? 사우디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반부패 기구와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첫 국외 출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반부패청인 나자하와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 대검찰청이 27일, 이 총장이 지난 23일, 27일, 예, 그러니까 12월 23일, 27일, 예, 이렇게 사우디를 가갖고 반부패 기구와 MOU를 체결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어요. 이윤석 검찰총장이 전두환 노태우 씨의 수사와 재판을 만났던 선배 법조인들하고 점심을 먹었다. 이런 기사도 있어. 그 당시에 21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2월 달 얘기지. 12월 달에 그 전두환 노태우 씨, 그러니까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판을 맡았던, 예, 그런 선배 법조인. 자, 이거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번에 압승을 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갖다가, 제가 그랬잖아. 과거는 다 청산하고 가야 된다고. 예. 누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분이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 그게 좋은 행위로 했으면 상을 받는 거고, 그게 그 나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는 게 이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왜 12월 달에 그 송년 모임을 21일 날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씨를 수사했던 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런 선배 법조인들을 만나서 오찬을 했을까? 예. 이거는 뭔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수사의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 미리 경험자였던 사람들을 선배들을 만난 게 아닐까.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쭉 설명을 했지만 이 정도면 그 완전히 그 세탁된 거 아닌가요? 예, 그 이 정치 검사, 정치 검찰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완전히 이렇게 세탁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내 자식, 어, 내 그 부장검사, 부장검사도 중징계, 너는 정치 위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중징계. 뭐 이럴 정도면 그래서 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 이원석 총장님 같은 좀 내성적이고 하지만 똑똑한 그런 분들이 제가 그때 그 이재명이 처음 내가 그걸 느낀 게 언제냐면 이재명이 풀려났을 때, 왜 그 유창훈이 풀어줬잖아요. 예. 그때 내가 인터뷰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가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 인터뷰 한번 보세요. 그분이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깨달은 거야. 이건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이 내가 좌파하고 싸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원석 총장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를 세탁하고 그 정치적 중립을 내가 지킨다는 어떤 확고한 어떤 틀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아까 그분들이 얘기한다고 뭐 서울의 봄 이런 걸 갖다가 뭐 왜 봤느냐 또 뭐 서울의 봄 왜 정치적인 그런 후기를 또 올렸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왜 이원석 촌장이 그 똑똑한 머리로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죠? 그분은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어, 큰, 어, 큰 걸 잡기 위한 어떤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왜 안 하느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번 그 총선을 앞두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뒤에 선거는 이재명이 치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재명은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모든 선거 전략은 이해찬한테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아이디어가 없어.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이 끝까지 가면 그러니까 선거까지 이재명이 공천하고 또 이재명도 스스로 나오든지 뭐 비례로 하든지 저건 어떻게 해서 4월 10일 그 당일까지 이재명이 당대표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은 저희 쪽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저희 쪽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공약을 다 봐. 보면은 다 그 민주당이 전혀 못하는 것들을 지금 공약으로 내죠.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 사람만 우리가 공천 주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판결 뭐 기간 동안에 세비, 월급 다 반납하겠다. 다 민주당 의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뭐 더더군다나 당대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뭐 그런 어떤 공약들이 정말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또 그게 뒤집어 얘기하면 민주당에 다 아킬레스건인 거야. 민주당이 가장 뼈아픈 얘기들인 거야.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 이해찬이 야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이재명을 갖다가 확 잘라내서 그 선거 전에 뭐 한 달 전이건 뭐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내세워서 이거를 하면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확 돌아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공격의 대상이 이재명이죠. 이낙연도 뭐 신당 창당해서 이재명이 있어갖고 민주당이 예전 민주당이 아니다. 그럼 예전 민주당이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낙연 방법이 있어? 예전 민주당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러면 이해찬이 그럼 이재명을 갖다가 그냥 잘라내고 그럼 예전 민주당이다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올 거야? 그다음에 뭘로 명분을 삼아 갖고 그 지금의 민주당을 이겨낼 거야? 그 이낙연 신당은. 그리고 오늘도 그 인천 그런 대회에서 뭐 원희룡 뭐 그런 분들이 뭐 이재명이 뭐 어디서 나오건 간에 내가 쫓아가 갖고 정말 그 한번 붙겠다 이렇게 포커스가 이재명인데 그럼 이재명이 우리 타겟에서 사라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로 우리 그 동료 시민들을 설득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원석 총장이 구속 청구를 안 하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구속 청구해 갖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정말 이재명이 구속이라도 돼 봐. 그럼 이해찬이 마음을 확실히 먹을 거 아니야. '아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재명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도 있잖아. 그게 이게 큰 변수가 돼 갖고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스토리라니까. 지금 이재명이 주구장창 4월 10일 까지만 가면 크게 뒤집어질 일이 없어. 왜? 모든 건 뭐 쇼한 거, 쇼한 것도 다 이재명 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그 이재명이 뭐 방탄하고 뭐하고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건데, 그 이재명 지지하는 거는 개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이현석 검찰총장이 눈치를 봐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큰 그림을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 이재명이 끝까지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 4월 10일까지. 버텨줬으면 좋겠어. 그게 오히려 우리가 선거 치르고 선거 전략을 세우고 공략하기가 훨씬 더 쉬워. 어. 근데 이재명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공략하기가 이게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눈치 봐갖고 구속 청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래도 이재명이 그냥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4월 10일까지 가주는 게 우리가 그 압승하는 데는 더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괜히 그걸 갖다가 뭐 놔주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예. 어쨌든 그 우리가 이해가 좀 안 가더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정공명 선생님이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그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속 전략을 세워왔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결론.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널리 널리 좀 퍼져주세요. 서명하는 거. 자, 지금 그 이렇더라 시즌2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스몰 자이언트.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고 또 돌아오는 그 일요일 날 저녁에 2부로 해갖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에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예, 기브 앤 테이크 원리에 따라 받은 만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두 분씩 개인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가장 많이 후원해 주신 분, 슈퍼챗 슈퍼 스티커 멤버십으로 가장 많이 후원해 주신 분, 매 분기마다 총 두 분을 선정해 제가 개인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난번에 4, 4분기는 이제 두 분이 선정이 돼서 제가 1월 달 초에 그렇게 컨설팅을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는 1월, 2월, 3월 또 이렇게 1, 4분기 때 제가 통계를 내서 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캠페인이라고 그랬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채널과 유니크 채널이 있는데 1,000만 명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후원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1월 8일부터 1월 14일. 예. 그 지난주 일주일 동안 구독 후원 계좌로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스텔라님, 보누꽃님, 청보라님, 림선영님, 열정님 마음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재영님 3회, 김보통님 4회, 유로게이님, 박유공님, 애국도리님 2회, 비가나님, 나스님, 오두막님 2회, 모르는 아줌마님, 유용캐너시스님, 관숙리님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믿음이 등급 제가입 카우보이 세븐님, 박정률님 감사합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저의 받은 달란트와 그리고 20년 이상의 그 컨설팅 경륜으로 여러분을 성공시켜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렇더라 비준에 공유하면서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더라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1차 목표는 한국 슈퍼챗 순위 100위 진입입니다. 그래서 이렇더라를 몰랐던 분들이 이렇더라를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그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척결하고 가짜오퍼들을 쓸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더래 그 합류해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총선 90일도 안 남았는데 유권자들이 선동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제가 올해도 4번, 1년에 4번 개인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멤버십 개인 컨설팅은 어, 2월 18일 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2월 2일까지 이메일로 개인 컨설팅 받고 싶은 내용을 그렇게 하면 제가 잘 정리 요약해서 공통점을 찾아갖고 컨설팅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그 레슨입니다. 자,
오늘의 레슨을 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채창에 글을 써주신 게 있어 갖고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동생한테 사이트 주고 서명하라고 했더니 완료했다고 메시지 받고 내일은 언니 만나서 서명 도와줄 겁니다. 지인들한테 배포 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100만 명이 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널리 펼쳐주세요. 예, 서명 지인도 서명 완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김보통님, 아이고 슈퍼챗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재명 씨, 4월까지 버텨주세요. 예, 아니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수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냥 무슨 이유여든 뭐 자기 개인적인 방탄이건 개인적인 욕심이건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4월 10일까지 버텨주는 게 우리가 선거하기는 쉬워. 설명하기가 쉽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해찬이 뭐 한 달 전이건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이재명을 완전 무자르게 잘라내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세워갖고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재명이 나갔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이 바람이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야, 그게.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찰 이원석 총장의 방향이 맞다.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재명을 괴롭히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말라 죽는다. 어쨌든 압승하면 이재명은 그냥 깨끗이 정리가 돼.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우리는 모든 전략이 총선에 초점을 맞춰야 돼. 총선 압승에. 예. 예, 블루마운틴님, 제명이 선거까지 꼭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바람이지 사실은. 민주당 폭망하는 바람이죠. 예. 자, 제가 이제 오늘의 레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대의를 위해서 내 감정은 내려놓자. 중요한 일 할 때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는 그 트렌드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트렌드가 증명해준다. 적을 속이려면 먼저 아군을 속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 좌파도 이제는 딴지 걸지 못할 중립성을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았다.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는 것이다. 지금 검찰총장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다고, 내가 듣기 거북하다고 전체를 흔들 이유는 없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세탁된 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 감정은 내려놓고 냉철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자, 이 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트렌드는 이게 잠깐은 가면 쓸 수 있는데 이 트렌드는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현석 검찰총장의 그 트렌드를 한번 보자고. 이현석 검찰총장이 뭐 민주당이나 좌파를 지지하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음. 정말 그냥 FM으로 우파, 우파 가치를 갖고 FM으로 살아오신 분이야. 아니, 그러니까 초대, 지금 검찰총장 하면서 거의 2년, 지금 1년 반이죠. 그죠? 1년 반 이상을 갖다가 지금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하고도 그걸 마치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으로서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하고도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가 획 변해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행동과 말을 했을까? 그런 스탠스를 취할까? 그러면 큰 트렌드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건 뭐냐? 물론 뭐 서울의 봄을 보고 뭐 전두환 얘기도 하고 노태우 얘기도 하고 뭐 민주주의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트렌드를 봤을 때 그럼 그걸 왜 한 거냐?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정리적 중립성을 내가 목숨처럼 지킨다. 우리 검찰은 절대 중립이다.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공정한 수사를 할 거다라는 걸 갖다가 각인시키고 안전장치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쉽게 해서 그 자기 새끼도 그냥 중징계를 때린 거 아니야. 아니 부장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륜이 있고 다 안단 말이 부장 정도 뭐 지검장이나 부장 정도면 이제 검찰총장이 다 안다. 뭐 평검사야 잘 모를 수 있지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니까. 그 이유로다가 중징계를 지금 청구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살을 깎아면서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엄청난 부단한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 걔네들이 선거에서 장난을 치면 그러니까 못을 박았잖아, 신년에. 민생, 민생, 민생인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민생이 제일 최고인데 그 민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가 뭐냐? 선거 범죄라는 거지, 선거 범죄.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가 쉽지 않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했듯이 지금 검찰이 독이 올랐잖아. 뚜껑이 열렸잖아. 그리고 아예 공언을 했잖아. 부정선거가 가장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협하는. 그러면 검찰이 뚫어지라고 볼 거 아니야, 그거를. 뚫어지라고 볼 거야.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12월 6일 날 법이 국정원 법을 개정해 갖고 대통령령으로 이제는 어느 시스템이나 허락 없이 그냥 국정원이 이거 봐야 된다 그러면 들어가도 합법적으로 그 법이 다 고쳤다고 그랬잖아. 12월 6일부터 발효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선관위 시스템이 됐건 무슨 시스템이건 제가 어느 시스템이 됐건 간에 이 정보 시스템은 국정원이 다 들어가서 점검할 수가 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 그 눈 부릅뜨고 보고 있고, 국정원이 지금 눈 부릅뜨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간 차원에서는 지금 뭐야? 사전투표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조치를 해달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지금 그거를 낸 거잖아. 이거를 확인을 해달라. 여기에 대한 판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미적미적거리니까 지금 우리가 힘을 민간 차원에서 힘을 합쳐갖고 그거를 갖다가 압박하는 그런 청원서를 갖다가 100만 이상 받아보면 헌법재판소도 쉽게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대만이 왜 압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친중 세력이 있고 또 친미 세력이 있고 후보 중에 근데 친미가 지금 당첨이 됐다는 거잖아. 그때 대만 선거는 뭐냐면 그냥 이런 뭐 사전 투표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원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원시적으로 뭐 기계 돌리는 것도 없고 원시적으로 그냥 그 보셔서 그 사진 보셔서 칠판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까면은 이거 한 표, 이거 한 표 다 원시적으로 칠판에 이렇게 적어갖고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대만도 이 부정선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도 이게 눈 부릅뜨고 나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검찰총장 위치에서 해야 될 게 한동훈 지금 차기가 그 당 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국을 돌면서 지금 바람몰이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 휩쓸려 갖고 이거는 한동훈이 하면 내가 항상 팀빌딩 얘기하잖아.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면 충분해. 여기다 또 이원석이 얹을 이유가 전혀 없어. 음. 전혀 다른 기질, 전혀 다른 재능이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차기는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 딱 버텨갖고 뭐 재개발 이거 다 재점검하겠다 30년 넘으면 그냥 이런 진단 없이 그냥 해도 돼. 이런 거 다 하겠다. 잠깐 규제 왕창 풀겠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뒤에 떡 버티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서 얘네들이 장난을 치거나 이러면 완전히 우리가 그걸 차단하고 잡아내겠다라는 지금 결의를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엄청난 지금 팀빌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재능을 갖고. 그런데 이게 우파 내부에서 그게 뭐 우파 유튜버가 됐건 아니면 뭐 우파 그 패널이 됐건
그런데 공식석상에 나와가 유튜버는 이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10만 명이 볼 수도 있고 100만 명이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갖다 하면서 거기에 나와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왜 뭐 서울의 봄 그걸 왜 봤냐?" 그러면서 "왜 그게 정치 그런 영화가 아니고 그냥 뭐 오락영화고 재미를 위해서 만드는데 왜 그걸 보고 또 후기에다가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했느냐?" "그게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개인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입 밖에 내 갖고 그렇게 분위기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또 그 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안 하느냐. 그런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청구하면은 구속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재명이 있는 게 좋다고.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똑부가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갖다 생각하면서 아니 똑부도 결국은 목적이 뭐겠어? 어떻게든지 이게 그 총선은 우파에서 압승이 돼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본인의 우파 정책을 자유롭게 피면서 대한민국 반석이 된다. 이거는 우파 리더면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정상적인 리더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그림을 생각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 개인으로 생각하는 건 자유야. 자유인데 그걸 갖다가 공론으로 전파하지는 말자는 거야. 그냥 개인이 하면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돼. 혼자. 그걸 갖다가 왜 이 말이 맞지 맞지 왜 동의를 얻어 갖고 왜 세력을 그 여론을 갖다가 형성하려고 자꾸 그 유튜버에서 발설을 하냐 이런 거지. 혹시 그 이렇더라 채널을 그 보시면 그 우파 유튜버 분들 제가 당신이 가짜 우파 유튜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분탕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왜냐면 가짜 유튜버들은 그 분탕 쳐갖고 그 코인팔이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여태까지 트렌드를 보면 진정한 그 우파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은 그 우파 유튜버들 그렇게 언급하시는 분들 제 말하는 그 취지를 좀 잘 그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그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파 항상 그러잖아요. 대중은 이게 쉽게 성동당한다고, 선동당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이렇게 뭐 명확하게 생각하고 이 큰 그림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파지만 또 선동당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중에 속해 갖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선동당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우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뭐지? 안에서 그 내분, 분탕, 지금 우리가 힘을 딱 합해야 되는데, 그 합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열정님, 선거법 개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선거법 개정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게 왜 지금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 국힘이 안 붙어도 소용이 없어, 지금은. 아니, 국힘이 지금 얘기는 해. 우리는 선거법을 이렇게 하길 요청한다, 요청한다, 요청한다 하는데 어차피 표결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그 과반이 넘으니까 걔네들 뜻대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데드라인. 자관 끝까지 밀어갖고 왜 탈당하는 거를 최대한 지금 그 잡아내야 되잖아. 이단 쪽으로 가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답을 안 주고 지금 안개 속으로 지금 계속 그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일찍 오픈하면 딱 이제 눈치 까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나는 튀는 게 맞다. 다 나가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가능한 한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임박해 갖고 어쩔 수 없을 때에 이제 표결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연동제 맨 처음에 그 다시 원상회복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한 발 물러섰잖아. 그냥 연동제 유지하는 것처럼. 근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병리평으로 막판에 딱 뒤바꿔서 표결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이 지금 나간 상태고 지금 신당 창당을 갖다가 뭐 금태섭이니 뭐니 뭐 양양자 금태섭 뭐 이준석 뭐 이낙연 지금 엄청나게 신당 창당하는데 연동형으로 해봐. 그럼 민주당이 뭐가 남겠어? 완전 박살나는 거야 민주당은. 그러니까 아니 그 이재명의 패러다임이 이거잖아. 왜 지는 선거 하냐고. 이기는 선거 해야지. 왜 이겼었지 왜 지는 선거 하냐고. 그게 핵심이잖아 이기는 게. 그런 사람이 그걸 뻔히 알면서 연동형을 유지해 갖고 민주당이 박살나는 거는 이재명은 관점이 뭐라고요? 내 방탄이 안다니까. 민주당이 박살나면 민주당이 뭐 무너지는 건 상관없는데 내 방탄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병리병으로 확 볼 수도 있어. 그 모르는 거예요. 예. 어쨌든 끝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할 것 같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똑똑한 검찰총장이 그 흐름도 다 꿰고 있을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로 분명히 교감이 있어. 이 한동훈 차기하고 이원석하고도 분명히 교감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대의를 위해서 내 감정은 내려놓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는 그 트렌드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트렌드가 증명해준다. 적을 속이려면 먼저 아군을 소개한다는 말이 있다. 좌파도 이제는 딴지 걸지 못할 중립성을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았다.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는 것이다. 지금 검찰총장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듣기 거북하다고 전체를 흔들 이유는 없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세탁된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누가 또 딴지를 걸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렇다라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여러분이 또 서중구를 혹시 못 읽은 게 있으면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읽었네요. 예, 아이고, 오늘도 뭐 1시간 40분 방송을 했는데, 매일매일, 여러분들, 제가 좀 정리해 주는 것을, 잘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서명하는 거, 서명 같이 이렇게, 격려하는 거, 뭐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주변에다가, 본인도 할 수 있고, 뭐 주변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조금 내가 좀 거슬리는 얘기를 갖다가 그 우파 핵심에서 핵심 리더 그러니까 가짜 우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뭐 그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장관 스탠스가 절대 윤석열 대통령 척지는 스탠스가 아니라고. 오히려 화합을 잘 조화를 맞춰 갖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잘 조화를 맞춰 갖고 목표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 스탠스입니다. 절대 이게 척지는 스탠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튀어갖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내가 더 인기받아야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 리더 그룹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제하에 그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자. 어쨌든 90일도 안 남았습니다. 결론은 분명히 90일도 안 남은 4월 10일 날 큰 결판이 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너희들 잘 생각해 봐라. 잘 뽑아야 된다 이번에. 잘못 뽑으면 우리 아르헨티나, 잘 뽑으면 우리는 바로 선진국 진입이야. 이거를 갖다 확실하게 좀 각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 저녁에 또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